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최강희 씨 12년 만에 단막극 출연하시게 됐는데 소감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강희 씨랑 이준혁 씨랑 실제로 7살 차이가 나시는데 그 드라마에서 호흡하신 소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단막극 12년 만에 출연했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오래 일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단막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JTBC에서 이렇게 특별히 2부작으로 한 편의 영화를 본 것처럼 이런 작품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준혁 씨랑 7살 차이 나는 거는, 지금 처음 들어서 알아. 그 중에서 오빠로 나오나요? 약간 오빠 아니요? 동갑이야? 제가, 2달 오빠이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평소에도 나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호흡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리딩하고 단막은 친해질 수 있는 기간도 없고, 촬영 이틀, 3일 하셨는데, 네. 처음에 회식 처음 만나서 대본 리딩하고 고기 먹을 때 체했어요. 여기 계신 남자분 4분을 다 처음 봤는데, 그래서, 그러고 가서 친해질 기회도 없었는데도 호흡이 되게 잘 맞아서 되게 편안한 배우다. 그리고 이 작품을 너무 애정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남자 배우분들이 또, 이준혁 씨 외에도 나오시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했고, 되게 멋있었어요. 네. 처음에 이 JTBC 드라마 페스타 한여름의 추억의 캐스팅에 관해서 기사가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그때 최강희 씨가 캐스팅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12년 만에 단막극이라는 얘기가 계속 붙어서 저는 최강희 씨가 12년 만에 단막극을 하신 것도 놀랐지만 12년 동안 그 외모를 한결같이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도 저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래 일을 하셨다고 했지만 여러분께서는 아마 그 모습 그대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독 진행했던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이 연하 출연자 여러분들이 많으셨는데, 일단 그 질문 받으실 때마다 늘 일단 처음에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웃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호흡이 잘 맞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두 분께서 워낙 이 작품에 대해서 애정을 크게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한여름의 추억에서 그 모습들이 또 이 연인의 호흡에서 케미스트리가 그대로 묻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경영 이다원 기자고요. 일단 최강희 씨 아까 전에 굉장히 보고 싶었던 드라마였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좀 많이 하셨고, 아까 특히 그 선본 자리 이후에 엄마한테 전화하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일상에서 공감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피디님께도 사실 이 예고편 보니까 음악도 굉장히 좀 감미롭고 볼만한 포인트들이 많은데 직접 제안하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공감이 갔던 거는 사실 이 작품은 제 친구가 썼어요. 친구, 저보다 4살 어린, 4살 어린. 야간 비행 같이 하셨던 저랑 작가님이시죠? 라디오를 같이 네. 했었어요. 야간 비행이라고. 예, 그 심야 라디오를 같이 했던 친구인데, 그때 굉장히 친해져서, 예, 아무튼, 그때 이 작품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대본을 보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공감이 가서 더욱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많은 사랑을 하고 그 그러니까 저도 좋은 사랑만 연애만 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있다. 예,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도 그랬고, 대사 중에, 누가 불 끄고 도망친 것 같아. 분명 사방이 빛이었던 한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대사가 있는데, 아마,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뭐 그냥 보기에는 다 똑같이 생겼다, 뭐 동안이다, 뭐 저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대사들이 공감 가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네. 그렇고 또 뭐 물어보셨죠? 그 선보셨을 때 네. 그 장면에 대해서 네. 네. 그냥 공감 갔어요. 근데 보시는 분들도 그런 감정면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저희 엄마의 잔소리가 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제가 제 나이에 대해서 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딸이니까 그렇게 있는데 제가 한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고 연예인으로서 말고 다른 엄마 친구분들도 딸들 있는데 같이 있게 되니까 제가 옷을 되게 예쁘게 입으려고 하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니는데 엄마가 누구처럼 입고 다녀라, 쟤처럼 입고 다녀라. 교회도 다른 동료 연예인도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게 많이 진짜 저도 짜증내고 막 그래 혼나고 그래요. 네. 정말 고개를 계속해서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최강희 씨의 답변이었습니다. 계속 끄덕였습니다, 저. 네. 예, 그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하게 됐을 때 작가님과 최강희 씨를 같이 이제 만났는데요.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여성분들도 있고 이제 남성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그 나이대가 돼보지 않았던 제 입장에서는 이 37살의 그 사회에서 뭐 그냥 일명 노처녀라고 하는, 전 뭐 그 단어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가 없다고 해서 뭐 그리 외롭고 나쁜 건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외롭고 쓸쓸한 모습을 그런 걸 가지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작가님이 이 대본에 굉장히 애정 있게 써가면서 이 최강이라는 배우를 통해 자신도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써낸 거를 같이 이제 설명을 듣고 읽다 보니까 그게 단순히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아이가 없어서 외로운 느낌이라기보다는 37살을 먹은 여자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옆에 남자친구가 있건 없건 간에 느끼는 그 외로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의 지금 위치랑 상관없이 지나가 버린 그 사랑에 내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 그런 것들이 남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드라마를 만들면서도 제가 스스로 지금 현실에 되게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직 30대 초반인 여성분들이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순간에 되게 집중하고 그래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고 내가 그 다음 사람에게 더 잘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여름이와 동갑인 분들이 보셨을 때는 맞아, 나도 여름이처럼 지금 되게 헛헛하고 외로워. 그렇지만 뭐 그래도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남자들이 또 이 여름이를 굉장히 기억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만큼 그래도 성숙해 왔어 라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보시는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37살이니까 우리 너무 뭐 아자아자 합시다 막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외롭고 헛헛하지만 그냥 오늘 하루 좀 그런 헛헛한 감정을 좀 마음껏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기뻐도 하고 하면서 지금의 내 인생을 좀 돌아보고 이제 남은 50에 되게 멋진 여성으로 살아가보자라는 것에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기폭제가 될 게 아마 이 방송 날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31일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의 축제를 아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느끼실 텐데 아마 한여름의 추억을 보시면서 더 그런 게 뭔가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최강희 씨께서 대본을 보고 그냥 너무 재밌었다, 공감이 너무 많이 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어쨌든 한여름이 여자 주인공이기 때문에 최강희 씨께서 몰입을 하셨다면, 남자 주인공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특히 이준혁 씨, 앞서서 제가 굳이 그 물병 얘기를 했던 이유는 박해준이란 캐릭터가 굉장히 뭔가 섬세하고 좀 로맨틱한 면이 많다면 이준혁 씨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하셨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실제 성격과 좀 많이 닮았나요? 뭐 모든 게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 되게 따뜻한 일도 있지만, 그리고 재밌는 추억도 많지만, 결국 이별하게 됐을 때는 상처가 남게 되잖아요. 근데 혜준이가 여름이를 정말로 좋아했기 때문에 그 여름이에 대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슴으로 싸우면서, 예를 들면 여름이가 우리가 결혼할 수 없는 이유가 현실적인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혜준이는 그 현실적인 걸 채우려고 여름이와 이별한 이후에도 굉장히 속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래서 혜준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선 성공을 했고, 그러나 뭐 지금 여름이는 없는데, 그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 내 스스로의 어떤 열등감이 치료되고 상처가 치료되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따뜻한 추억이 많이 남고 그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고 또 주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지나고 가면은 그게 너무나 예쁘게 기억되지 않나라는 애틋함이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 무대 위에 세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고개가 아팠던 적이 있나 생각이 드는 게, 계속해서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와 또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좀 짧은 시간 단막극이란 특성상 좀 짧게 여러분께서 촬영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분명히 그 촬영장 분위기라는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더운 여름에 촬영을 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과는 또 다른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촬영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여름을 워낙 좋아해서 너무 즐거웠고, 저희가 다 이렇게 막 발랄하고, 이렇게 뭐 남자 배우분들 다 젊고 하신데, 그런 캐릭터가 아니어서, 저희 감독님, 핫한, 감독님이 되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되게 씩씩하고 젊게 촬영했습니다. 젊은 기운으로 촬영을 하셨다. 네. 네. 젊은 기운 좋죠. 네. 어떤 느낌이었을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짧은 기간 안에 최상의 성과를 거둬내셔야 된다는 그런 약간 압박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워낙 이 연기력이 출중한 분들께서 또 작품에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그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근데 막 고민하고 이렇게 찍었던 그러니까 고민은 했지만 되게 즐거운 같이 이렇게 연구? 네, 그런 대화? 이런 것들이어서, 이게 작품에 막 임한다라기보다 같이 진짜 학교 작품을 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것을 4부작으로 할까, 뭐 2부작으로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했는데, 보통 공중파 드라마에서는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정해진 틀 안에서 그것을 넣어서 작품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진짜 신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2부작으로 할까 4부작으로 할까 고민이 될 정도로 정말 이 촬영장 분위기가 서로의 호흡이 너무나 잘 맞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12월 31일에 방송되면서 여러분께서 또 많이 호응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또 좋은 기사 또 좋은 댓글 많이 적어주시면 한여름의 추억 시즌2가 또 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저의 개인적인 소망도 한번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보통 드라마의 제목에 그 등장인물의 이름이 들어가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제목이 한여름의 추억이에요. 물론 여름
가장 뜨거웠던 계절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추억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자 주인공 이름이 한여름이기 때문에 그녀의 추억이라는 의미도 복합적으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감독님? 어떤 의미,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제목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고민하긴 했는데요. 이제 극중 인물 이름이 한여름이기는 해요. 아마 이전에 다른 드라마에서도 여름이란 이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 주위에도 친구들도 이제 여름이란 이름을, 굉장히 이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꼭 그 여자의 이름만을 칭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꼭 이 제목이 여름이라는, 한여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됐었다라고 생각한 만큼.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그 8월에서 9월 넘어갈 때쯤,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가장 더운 그 날이 있어요. 약 한 10일 정도가 정말 여름이 이제 가겠구나 할 정도로 장렬하게 더운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딱 그 10일에 맞춰서 굉장히 빨리 콤팩트하게 찍어내고 그 시각적으로 담아내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 그런 기운 자체, 한여름의 그런 기운 자체가 어떤 한 여자로 봤을 때 가장 빛나고 좀 굉장히 덥고 힘들고 아팠던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한여름을 지냈던 여름이와 그리고 여름을 스쳐갔던 남자들의 그런 추억이다라고 해서 이 제목을 그래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그게 또 의미가 더해져서 아마 드라마 카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 리플릿에 보시면은 빛나고 아팠어. 모두 내 덕분이야. 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마 가장 뜨겁게 서로를 사랑했었던 그 순간을 추억하는 어떤 여자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여름 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혜준 씨도 계시지만 재훈, 지훈, 현진까지 모두 4명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한여름, 정말 지독하게 더운 그때, 가장 마음이 지치는 그때만큼 여름이를 아프게 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최강희 씨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제일 아프게 했을까요? 이준혁 씨 역할 아니었을까요? 혜준이가요. 네. 자, 저는 약간 이렇게 사랑이네요. 되길 정말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준혁 씨께서도 혜준이도 물론 할 말이 있을 거거든요. 네, 왜 여름이는 혜준이 때문에 제일 많이 아팠을까요? 여름이가 그렇게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마음속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가지고 본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용기 내서 너랑 결혼 안 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거든요. 네. 그것도 얼굴 면전에도 되고요. 네. 나 너랑 결혼 안 해. 그렇게 혜준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냈을 것이고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더 큰 용기를 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정말 진심을 얘기해줬다고 생각해요, 여름이가 저한테. 네. 혹시 최강희 씨가 원하는 선물을 여름이가 원하는 선물을 사주지 않았다거나 그런 가벼운 이유는 아니었겠죠? 그랬을 수도. 아, 네. 그 엉겁결에 짚었는데 맞았네요. 그럼 여름이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혜준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을 상대로 꼽으셨어요? 그냥 제가 이거 사전에 인터뷰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는 그 질문을 저희 받거든요. 평소에는 저는 그 질문을 잘 안 읽어보는데 오늘 오면서 또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지난 사랑에 대한 질문도 있고 하던데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랑도 그렇고 가장 아프게 한 사랑, 모든 질문이 대상은 하나로 가더라고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준 사람 같다고 느낄 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내가 잘못했을 지연정 상처가 되고 또 가장 잊지 못하겠고 그랬던 것 같아서 이준혁 씨를 선택했습니다. 네. 혜준이라고 안 하고 이준혁 씨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이준혁 씨도 옆에서 계속 웃고 계셔요.
네, 아마 그만큼 뭔가 이렇게 실존 인물과 또 극중 인물이 워낙 싱크로율이 높았기 때문에 두 인물을 동일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앞서 내가 제일 사랑했던,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아프게 기억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뭔가 좀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뉴스 여양 기자라고 합니다. 저 이준혁 씨한테 질문 있는데요. 그 이준혁 씨 이번 올해 비밀의 숲에서도 그 좀 비열한 역 맡으셨고, 그리고 영화 신과 함께에서도 좀 그런 역할이신데 이번엔 좀 다른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 좀 여심을 좀 저격을 할 수 있는 역할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이번 역할 하시면서 좀 어떻게 다르게 보이려고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악역을 딱 2번 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 나와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여심을 저격한 건 혜준이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심이죠. 진심으로 한여름을 사랑했다라는 거, 그리고 용기 있게 잘 보내줬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촬영 기간이 길진 않았기 때문에, 저 스스로한테 굉장히 반추하면서 사랑했던 추억을 많이 떠올려서 아마 저의 진심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진심,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께서 진심은 늘 통하지 않지만 통하면 정말 무서운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이준혁 씨의 진심이 여러분께 12월 31일 저녁 8시 40분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심을 공략하실 수 있는 박해준, 이준혁 씨의 포인트는 하얀색 면 티셔츠가 저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이 흔치가 않습니다. 아마 그 장면을 보시고도 많은 우리 여성 팬들께서 정말 이준혁 씨에게 푹 빠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름이의 직업이 라디오 작가라는 점, 그리고 혜준이의 직업이 팝 칼럼니스트라는 점도 뭔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최강희 씨께서는 워낙 또 라디오 DJ 강장으로 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또 남다른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특히 또 라디오 작가인 친구분께서 써주신 대본을 가지고 지금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궁금하고, 이준혁 씨는 팝 칼럼니스트 역할을 맡으셨는데 평소에 또 워낙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이 역할을 소화하시면서 또 음악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일종의 감성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대본 처음 받으셨을 때 내 직업이 이런 걸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직업에 관한 설명이 드라마 내에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다른 준비라기보단 그 직업이 갖는 거에서 감성을 좀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여름과 이 사람이 그래도 통하고 만날 수 있었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둘이 말이 잘 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행복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겠다라는 거는 좀 그려졌죠. 네. 최강희 씨는 정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감회가. 근데 저는 DJ였고 친구가 이제 작가였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제 대본을 보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막 이렇게 해서 찍어보고 네. 얘기하고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근데 진짜 직업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이건 나이에 관한 드라마도 아닌 것 같고, 보면은 누군가의 혜준이며 누군가의 이 각종 인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냥 뭐 이거 질문 외에 대답일 수는 있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봤어요. 이 드라마를 봤는데 음악이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라디오 작가이신 그 작가님이 드라마를 써서 되게, 그래서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극 중에 음악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그런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가요? 뭔가 네. 마음을 동하게 하는? 그런 음악이 딱 나오는데, 극 중에 그 지문으로 음악이 나오고 실제로 음악을 키는데 우리 삶과 음악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보면서도 되게 좋았고 재밌었어요. 네.
최강희 씨께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네요. 뭐 여러 가지 감정의 교류도 있지만 그게 또 음악과 버무러진다면 또 얼마나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저희는 투데이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아까 그 아주 초반에서도 얘기 나온 얘기여서 그냥 가볍게 또 마지막 질문이라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31일인데 저녁 딱 그 시간이 정말 이제 막 그쪽에 막 시선이 막 쏠려 있을 때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1, 2부 연속으로 이렇게 아예 그날 편성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자신감일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2017년을 마감하는 것으로서 이 날을 그 시간을 이렇게 택하신 건지 사실 시간이라도 어떻게 조금 옮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또 그 시간에 넣으신 것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2017년을 그 페스티벌을 마감하는 것으로 해서의 이 시간이 많이 들어갔다면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뭐 어쨌든 이 뭐랄까 이 페스티벌 좀 대미를 장식한다는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성에 관한 이야기 그래도 조금은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것으로 조금 더불어서 만약에 우리 그날 이 정도까지 시청률 혹시 나오면 우리 뭐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혹시 공약 살짝 있으시면 두 분, 네, 주인공분들 두 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감히 생각도 못하는. 네. 함부로 말 못하겠네요. 편성 이야기는 제가 일단 해드릴게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단막극 2부작을 쟤네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고 지금 저러나 아니면 원래 비워뒀는데 그냥 들어갔나?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많이 볼 수 있는 띠에 들어가는 게 좋고, 그렇지만 사람이 경쟁자가 없는 곳만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을 때, 시청자 총량이 가장 많을 때 거기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이 한여름 같은 분들, 그러니까 한여름이라는 여성 분들이 12월 31일 날 항상 혼자 맥주캔의 가요대제전이랑 연기 대상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얼마나 외롭고 헛헛할까. 네. 그럴 때 채널을 돌리면 드라마가 하고 있으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제 막 너무 젊은 방탄소년단, 뭐, 레드벨벳, 너무 이쁜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 너무 헛헛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진짜 다른 것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는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있었더라도 이 작품의 편성 전략은 성공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선택지를 넓혀드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번이 있는데 거기에 드라마 4번이 추가가 돼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3개 채널을 돌리시다가 하나의 선택지가 더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 오실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면 그만큼 또 매력적인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의 눈길을 충분히 잡아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강희 씨께서 마이크를 드시고 네 어떤 몇 얘기를 프로 나올 것 같냐 그래서 몇 프로가 나와야 돼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저를 보지 마시고요. 네. 네. 아무튼 저는 특별히 2017년 마지막 날은 색다르게 시상식을 다시 보기를 추천합니다. 심지어 저도 시상식에 나오거든요. 네. 괴로워요. 어쩌면 시상식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한여름의 추억을 보고 계신 최강희 씨를 포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스마트폰보다는 역시 TV로 본방사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말씀 하세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쭉 이어져서 이 두 분의 모습을 내년 12월 31일에도 한여름의 추억 시즌2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동의하시는 박수를 지금 심나영 감독님께서 쳐주고 계십니다.
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많이 끄덕일 수 있는 이야기들도 나왔고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온 오늘 제작 발표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2월 31일입니다. 아마 이 날을 제가 굳이 막 계속 얘기해드리지 않아도 2017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시간만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저녁 8시 40분에 1, 2회가 연속으로 방송이 됩니다. JTBC 드라마 페스타의 마지막 주자. 하지만 스타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라고도 합니다. 한여름의 추억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무대 위에 계신 여러분께 많은 시청 바란다는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또 배우분들께서 꼽아주시는 관전 포인트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혁 씨 혹시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좀 더 많이 공감하고 좀 더 많이 힐링, 치유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점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누군가한테 정말 사랑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줬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힐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여성분들이 또 보시거나 하면 마음껏 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이 안에서 그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성공해서 결혼할 수 있는 혜준이가 되도록. 그렇죠. 네. 네, 추억을 더듬으면서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한여름의 추억이 된다면 아마 이 무대 위에 계신 세 분께서 정말 뿌듯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강희 씨는 어떤 점이 우리 한여름의 추억의 관전 포인트다 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자분들만 이렇게 공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출연 배우분들 네 분이 다 그 회식 자리에서 되게 공감 많이 하셨어요. 그렇고 30, 31일 방송은 저는 성탄절이랑 크리스마스랑 30, 31일 중에 뭐가 좋냐 막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30, 31일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외쳤었거든요. 보통 12월 31일은 진하게 마침표를 찍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1일날 3페이지를 펼치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아마 장담컨대 쉽게 잠드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표 옆에 점점점 이렇게 이어나간 표시가 찍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여름의 추억이 이 마지막 날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리고 아까 이름 이야기도 나왔지만 한여름이 아니어도 저는 이 드라마 그 시사를 해봤는데 제가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기분만 되게 남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아마 최강희 씨 말씀대로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을 찍어서 선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도 참 용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심나영 감독님께서 관전 포인트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드라마 페스타 마지막 작품인 만큼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연출을 했건 안 했건은 떠나서 드라마 페스타에서 이러한 시도를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또 좋은 작품을 내놔서 그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출로서. 네,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 그 여름부터 지금 엊그제까지.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부분은 좀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일하는 여성들 그리고 집에서 있는 여성분들 다 이렇게 지금 여기도 이렇게 다 일하시고 나가셔서 횡단보도 서 계시면 되게 외롭고 추울 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외로운 마음을 31일 날 울고 싶으면 그냥 다 털어오시고요. 뭐 지나간 사람한테 뭐 전화하고 싶으면 그날만 하시고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추억으로 딱 31일까지 정리를 드라마랑 하시고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나영 감독님께서 마지막에 속을 후벼 파셨습니다. 네, 추운 바람 맞으면서 횡단보도에 섰을 때 헛헛함, 그대로 간직하셨다가 12월 31일 저녁 8시 40분에 JTBC를 통해서 해소하시고 옛사랑한테 전화도 하셨다가 그게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추억의 마침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날 많은 분들의 이 SNS가 폭발하지 않을까, 감정 몰이로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녁 8시 40분에 1, 2회 연속 방송이 됩니다. 2017년의 마지막 날 한여름의 추억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쁜 사진 그리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드라마 페스타 한여름의 추억의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송민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